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오늘은 각 잡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가볍게 산책하면서 여러분 집이나 사무실의 인터넷 속도를 쥐어짜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건 순전히 제가 하는 방법들이라 정답은 아니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건 100메가 상품이 100메가 이상 나오거나 풀로 100메가가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회선이 개통되고 나오는 속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패킷 손실과 지연을 줄이는 거예요. 손실과 지연만 줄이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속도는 크게 달라져요. 물론 다운로드나 업로드에선 최대치가 보통 정해지지만 일상 사용할 땐 지연 없는 빠릿함이 실사용 체감에서 중요해요. 그럼 인터넷 속도를 쥐어짜는 하드웨어적 방법과 소프트웨어적 방법을 나눠서 말해볼게요. 보통 개통이 되면 062부터 새로 구매하시거나 신경 써서 설치하잖아요. 근데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단자함이자 분배함이라고도 말하는 거기를 최적화해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발장을 열어보면 이런 분배함이 있거든요.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방마다 신호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분배함에는 보통 통신사에서 준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모뎀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고 얼마나 오래된 건지 확인해 보세요. 분배함의 모뎀은 꺼지지 않고 매일 켜져 있기 때문에 365일 발열에 시달려요. 전자기기의 발열은 뭐다? 기기가 서서히 사망하는 열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최신 펌웨어를 탑재해야 모뎀 자체의 문제점도 개선되어 있겠죠. 통신사에서 보통 새 모뎀으로 설치해주긴 하는데 누군가 반납한 모뎀을 설치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뎀이 오래된 건지 누군가 사용했던 모뎀인지 확인해야 돼요. 저의 경우에 2.5기가 인터넷을 신청했는데 기사님께서 아주 오래된 초기 모뎀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새 걸로 달라고 하니까 2.5기가 모뎀은 재고가 없다고 하셔서 일단 설치를 했는데 1기가 제품에서 다운로드 속도가 600메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기가로 낮추고 새 모뎀을 받아서 설치하니까 거진 1기가 제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단자함의 모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또 관가하기 쉬운 케이블이에요. 이건 설치 기사님들이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 아파트를 시공할 때 연결해 주는 케이블인데 cat5로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cat5는 최대 100mbps이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도록 cat6 케이블로 바꿔주면 괜찮아요. 전 cat8로 변경했는데 cat8은 최대 40gbps고 주파수가 2000MHz로 보통 데이터 센터 서버들끼리 연결하는 케이블이에요. 최대 거리가 30m라는 단점이 있어서 별로라는 분들이 있는데 집이 얼마나 크면 단자함이 30m보다 클까요? 과잉 스펙이지만 케이블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선택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포트 순서에 따라 용량을 받기도 하니까 바꿔가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가끔 뭔가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모뎀을 리셋해 주시던가 통신사에 전화해서 지금 인터넷 속도가 이상하니까 신호를 리셋해달라고 하시면 개선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062를 연결하게 될 텐데요. 062도 마찬가지로 cat8 케이블을 사용하면 과잉 스펙으로 마음은 편해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케이블 길이에요. 이건 과잉 스펙을 하면 안 돼요. 케이블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크기 때문에 거의 딱 맞거나 최대한 짧을수록 좋아요. 062는 어디에 두냐에 따라 와이파이 성능이 30에서 70%를 좌우해요. 와이파이 신호는 안테나에서 수직과 수평으로 360도 확산된다고 하지만 사실 위쪽과 바깥쪽으로 신호가 더 강하게 퍼져요. 그래서 바닥 쪽에 062를 둘수록 신호를 위쪽으로 퍼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작동하면서 에너지 낭비도 하고 신호 약화로도 이어져요. 그리고 바닥에는 장애물이 많고 습도와 먼지 때문에 신호를 흡수하거나 반사시켜서 손실이 증가해요. 062는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062 전용 쿨링팬을 연결해두면 훨씬 쾌적하게 062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062 설정에서 조금 변경할 게 있어요. 062는 제가 알기론 아수스 062가 무선 범위가 가장 넓고 포트 지원도 많이 돼요. 근데 보안과 펌웨어 업데이트의 문제를 느껴서 집에선 그냥 국산 제품인 IP타임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IP타임 제품은 국산 제품이라 설정하기 쉽고 기본을 해주는 062인데 이상하게 3년 정도만 지나면 문제가 생기거나 뽑기 운이 좀 따라줘야 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062를 구매하실 때 단순히 속도보다 어떤 칩셋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중국산 제품은 과감히 제끼시는 게 좋고 퀄컴, 브로드컴, 인텔, 미디어텍, 리얼텍의 순서로 구입을 고려해보세요.
이제 062 설정을 해줄 건데요. 유선과 무선 설정을 각각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062 왼 포트 설정에서 램 포트 1기가 bps 풀 듀플렉스를 자동으로 설정해 주세요. 자동으로 해놓지 않으면 062가 표준 규약에 따라서 하프 듀플렉스로 세팅해 버려서 패킷 손실이 급증하고 10mbps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NAT 메뉴에서 NAT 가속 같은 메뉴가 있다면 이걸 켜주면 062 CPU 부담을 줄여서 최대 처리량을 올려줘요. QoS 설정은 속도 자체가 최우선이라면 끄는 게 보통 유리해요. 이건 버스에 사람을 꽉꽉 채워서 최대한 많이 실어 나르라는 지시와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속도 측정을 해보면 최고 속도가 나와요. 반대로 켜면 보통 5에서 15% 여유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쾌적하긴 하지만 속도는 떨어져요. 타이밍이 중요한 게이머시거나 주식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켜주는 게 좋아요. MTU는 1500으로 설정하시고 062 자체 기능인 트래픽 모니터링이나 패킷 검사, 실시간 통계, 과한 보안 필터 같은 건 필요하시면 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062의 리소스만 잡아먹기 때문에 꺼주는 게 속도에는 좋아요. DNS도 변경하면 체감 로딩이 빨라지는데요. 최초의 수치는 통신사 수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 변경하고 IPTV나 뭔가 안 된다면 원목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클라우드 플레이어 1.1.1.1로 변경하고 보조 DNS를 구글 8.8.8.8로 변경해주세요. 이건 스타벅스에 비유해보면 스벅을 이용하려면 힘들게 본점 시애틀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집 근처 스벅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최고 속도가 오르는 게 아니라 처음 열리는 속도를 줄이는 튜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무선 설정을 해볼게요. 다들 2.4와 5GHz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5GHz로 잡고 고정되어 있는 기기는 2.4GHz로 잡으세요. 5GHz는 주파수를 80MHz와 160MHz를 선택할 수 있는데 160MHz는 이론상 더 빠르지만 선택지가 적어져서 오히려 실제로 손해가 나기도 해요. 이건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전파 간섭이 많은 환경이라면 오히려 80MHz를 선택하시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160MHz가 좋아요. 그리고 채널을 선택할 때 보통 오토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수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나 사무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AP가 많아서 오토보단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이때 DFS 채널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건 군사용 레이더나 기상 레이더가 사용하는 구간이라 일반 062들이 잘 잡지 않거나 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전파 간섭이 없고 속도가 쾌적한 경우가 많아요. 채널은 52번에서 144번인데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몇 개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시면 돼요. 단점은 만약 실제 기상 군사 레이저 전파를 감지하면 법적으로 채널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돼요. 공항 근처나 군부대, 기상청 인근 거주자가 아니면 사용하는 게 좋아요. 2.4GHz의 경우 대역이 너무 좁다 보니 40MHz를 사용하면 너무 많이 겹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20MHz로 변경하고 채널은 총 13개가 있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는 황금 채널이라고 불리는 1번, 6번, 11번으로 선택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무선 랜 보안 옵션에 가보시면 WPA로 시작하는 인증이 있는데 뒤쪽에 AES가 아니라 TKRP, WEP면 속도가 레거시 모드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AES로 된 걸 선택해 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설정해놔도 복잡한 세팅 없이 최선을 다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운영 체제에서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설정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윈도우 설정부터 볼게요. 윈도우 키와 X 또는 검색창에 CMD라고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 창에 명령을 넣어줄 건데요. 첫 번째는 수신창 자동 튜닝 활성화예요. 이건 데이터를 받는 그릇의 크기를 동적으로 최대로 늘리는 작업이에요. 두 번째는 RSS를 활성화하는 건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를 CPU 코어 하나가 아닌 다중 코어가 분담을 해서 다운로드 시 렉을 줄여줘요. 세 번째는 ECN 기능을 끄는 건데 오래된 서버나 특정 062에서 패킷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혼잡 제어 기능을 끄는 건데요. 일반 가정에선 끄는 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랩탑이 아닌 데스크탑이라면 해주면 좋은 설정은 랜카드를 성능 위주로 세팅하는 거예요. 장치 관리자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로 들어가주세요. 전원을 전력하기 위해 컴퓨터가 이 장치를 끌 수 있음이라는 옵션을 체크해주세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인터넷 사용 중에 미세하게 끊김이 발생하거나 절전 모드에서 깨어날 때 핑이 튀게 돼요. 랩탑에선 배터리 효율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에요.
고급 탭에 가면 EEE나 그린 이더넷 같은 랜카드를 에코 모드로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건 성능을 깎아먹는 주범이기도 해서 꺼주면 좋아요. 속도 및 이중에서는 자동이 기본이지만 간혹 062와 합이 안 맞아서 속도가 100mbps로 고정되는 버그가 있어요. 이럴 땐 만약 1기가를 사용하신다면 1기가 풀 디플렉스로 고정하면 괜찮아져요. 마지막으로 062에서 한 것처럼 DNS를 1111이나 8888로 변경해주세요. 이제 맥 설정으로 가볼게요. 우선 시스템 설정에서 네트워크로 가면 오른쪽 하단에 점 3개를 누르면 서비스 순서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이더넷을 가장 우선으로 올리고 이더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와이파이를 우선 올리면 돼요. 애플의 보안 및 편의 기능이 오히려 네트워크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아이클라우드 비공개 릴레이를 비활성화하세요. 인터넷 트래픽을 애플 서버를 통해 우회하는 일종의 내장 VPN이에요. 핑이 튀고 업로드 속도가 반토막이 나는 큰 원인이 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다면 꺼주세요. 두 번째, 위치 서비스 내 와이파이 네트워크 스캔을 꺼주세요. 맥은 내 위치를 찾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주변 와이파이 신호를 스캔해요. 이때 순간 핑이 튀는 현상이 발생해요. 실시간 방송이나 업로드 중에 끊기는 게 이 원인이에요. 다른 옵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꺼주셔도 돼요. 세 번째, 터미널을 통해서 TCP를 튜닝할 건데요. 근데 맥은 이 설정을 저장하더라도 재부팅하면 풀리고 예전처럼 영구 적용 용도도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구 적용보다는 필요할 때 쓰는 부스터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우선 통신할 때 데이터를 잘 받았다는 신호를 모아서 보내지 않고 즉시 보내는 걸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설정하면 웹페이지 로딩, 영상 스트리밍, 시작 속도가 개선이 돼요. 터미널을 켜고 아래 명령어를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TCP 소켓 송수신 버퍼를 수정하는 건데요. 고속 대역폭 활용을 위해서 수정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에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의 사이즈를 늘려서 기가 대역폭을 꽉 채우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래의 명령어를 확인하세요. 필요할 때 딱 쓰는 개념인 건데 이건 애플의 보안 정책과 부팅 시스템이 바뀌어서 바꾼 설정이 원상복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강제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일상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권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일상 사용 측면에서 조금 개선된 체감을 하실 거예요. 오늘 산책은 여기까지고요. 인터넷 속도를 쥐어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라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맞게 세팅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본인들 환경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 속도에 대한 저의 일상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렸어요. 다음에 또 일상 사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